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해. 우선 조직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선발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면 이 기업이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해야 잘 적응합니다. 너무 막 반조직적이고 막 학생 때 하던 행동이나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구성원과 잘 어울려야 되고, 또 우리 조직의 목적, 미션, 미션, 비전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또 조직에 들어가면 또 조직의 어떤 문화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는 글로벌 해야 되니까 또 국제적인 매너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제반의 사항을 이제 조직 이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요 조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 이해 부분에 시험을 점수를 잘 받으려고 그러면 제 책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원하는 조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일단 시험 이제 요 공부를 하기 전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요, 이 회사의 미션이 이제 그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 회사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에너지 관련이다 그러면 세상을 이제 밝게 만들어주는 게 미션이잖아요, 그죠? 이건 미션이죠, 미션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되게 중장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한 규모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하겠다. 그게 구체적이고 숫자로 나타나는 게 이제 또 비전이죠. 또 회사에 따라서는 요 비전도 있고 또 중장기 목표 이렇게 또 동시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 그죠? 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의 전략이죠. 전략 과제. 요즘은 이제 그 공공기관들은 알리오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회사 정보를 다 공개하거든요. 그죠? 조직도, 인원 현황, 최근에 입찰 공고 다 나옵니다. 재무적 상황, 회사의 방향성, 그죠? 이제 전략도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또는 인재 상인형이 나옵니다. 핵심 가치는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게 핵심 가치고요. 핵심 가치. 또는 인재상 이렇게 나와요. 인재상.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이해를 해요. 그 글자 그대로 조직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고 이걸 봐야죠. 그러면 되게 공공조직들은요, 그 공공조직에 설립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법률.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면에 또 설립 배경이 있고요. 또 실제로는 설립 법규가 돼요. 법규, 특별법에 따라 법률. 요것도 참고로 다 알아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합격을 하고 또 면접에 들어가셔도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도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립니다. 이 조직이 왜 설립되는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미션은 뭔지, 비전은 뭔지, 중장기 목표는 뭔지, 전략 과제, 전략은 뭔지,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는 뭔지, 이거부터 이해하는 게 조직의 첫 번째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고, 그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또 회사의 경영 목표는 뭐고, 전략은 뭐며, 조직 구조는 또 어떻게 디자인돼 있고, 스트럭처링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공기업,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느 한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조직 이해를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조직 이해. 자, 조직 이해는 크게 4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경영에 대해서 경영은 뭡니까? 굉장히 탑 레벨이죠. 그죠? 경영에 대한 이해. 경영 이해. 요 경영에는 뭡니까? 회사의 목적이 뭐며, 전략이 뭐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경영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구조, 무슨 부서가 있고, 부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스트럭처링 돼 있고, 그죠?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 체제라고, 체제. 체제 이해인데, 이거 체제는 조직 구조를 말해요. 조직 구조. 조직 구조. 뭐, 팀제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 이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요것도 조금 한 단계 레벨이 내려온 거죠. 업무 이해 능력, 업무 이해. 이거는 이제 부서의 업무, 부서의 업무를 이해합니다. 뭐 부서의 명칭, 업무 이런 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국제적 에티큐트, 예. 국제 감각, 국제 감각. 뭐 요런 네 가지가요, 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뭡니까? 그 조직의 목적,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업무가 있고, 또 최근에 조직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글로벌리 네트워크 해야 되니까, 국제적 에티켓, 비즈니스 에티켓 이런 것들이 다 이해를 해야 조직에 대한 풀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씩 볼게요. 자, 경영 이해. 경영에는 제일 중요한 게 탑 매니지먼트 경영자죠. 경영자가 뭘 하는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경영자가 뭘 해야 되는지. 경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의 꿈, 경영이라는 게 뭘로 구성되는지, 경영 구성 요소,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전략이죠. 이게 시험에 나오죠. 많이 나오죠. 경영 전략. 자, 요거를 하나둘씩 봅시다. 요까지가 이제 주로 경영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좀 이해는, 자, 경영자 역할은요, 주로 이제 뭐 민츠버그가 이야기한 건데, 경영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대인적 역할. 사람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적 역할, 정보 전달, 정보적 역할.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역할.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결정 역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민츠버그라는 분이 이제 경영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1번 대인적 역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를 대표해 가지고 외부에 표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뭐 협회에 나가서 회사 대표로 나간다든지 이게 다 대인적 역할이잖아요, 그죠? 사람 관계들. 정보 역할은 자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CEO가 있어요. CEO가 이제 경영자죠, 그죠? CEO. 여기에 이제 제일 말단 팀원 있죠, 팀원. 그러면 경영자가 판단해가지고 여기 직원한테 지시가 돼야 되잖아. 물론 여기는 이제 중간 관리자, 미들 매니지먼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또 전달하면 전달해줘.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에 대한 역할도 이제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인 경우에는 정보 전달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중간 경영자인 경우는 정보 전달 역할이 많은 거죠. 최고 경영자는 주로 대인전 역할하고 의사결정 역할이 많은 거죠. 자, 의사결정 역할은 판단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츠버그는 경영자의 역할을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 역할 이걸 더 세부적으로 보면 탑 매니지먼트인 경우에는 대인적 역할과 의사결정 역할이 많고 중간 관리자인 경우에는 정보 전달 역할이 많겠죠. 그죠? 이런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회사를 이해하려면. 두 번째는 경영의 구성 요소. 경영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 우선 경영의 목적. 경영의 목적은 아까 그런 거죠. 비전, 중장기 목표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자금, 회사는 또 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 인적 자원. 그 다음에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경영 전략. 그래서 경영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경영 목적,
목적은 뭐냐? 회사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걸 말하죠. 자금은 뭐냐? 예산이나 자원을 말하는 거죠. 인적 자원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경영 전략은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말해요. 경영 전략. 그래서 여기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자, 이것도 지울게요. 지우고. 자, 경영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냥 재밌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 전략은 크게 마이클 포터 교수가 3가지 경영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NC에서 자료에 안 나오는 것도 시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블루오션 전략, 블루오션, 블루오션 전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뭐 한국 경영학 교수가 이제 개발한 건데요. 블루오션 전략, 이런 전략을요. 레드오션, 레드오션. 레드오션은 막 서로 싸워가지고 피 튀기는 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러고, 블루오션은 싸우지 않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전략을 블루오션 전략. 지난 2015년도에요. 블루오션 전략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 책에도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경영 전략이로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고요. 이제 최근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아셔야 돼요. 원가 우위 전략은 가능하면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경쟁사하고 싸우는 걸 이기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야죠. 그죠? 원가가 경쟁 제품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품질은 비슷한데.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원가 우위 전략. 저가 전략. 이걸 저가 전략이에요. 저가 전략. 지금 중국에서 막 싼 제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중국은 저가 전략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은 반대로 말해요. 이거는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걸 말해요. 품질.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죠. 쉽게 말하면 명품 가방, 뭐 이태리 막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차별화 전략.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다.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그리고 뭐 부유층을 위한 전략 이럴 수 있죠. 그죠? 이건 차별화 전략. 되게 선진국 기업,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인 차별화 전략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화 전략은 예를 들어서 뭐 30대 공략, 뭐 40대 공략 막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집중. 이거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이렇게 풀 있는데 요 중에서 일부 시장만 해가지고 전략하는 걸 이제 집중화 전략이에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블루오션 전략은 이제 이런 전략들이 경쟁자하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막 피가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빨개져요. 그걸 레드오션 전략이라고 그러고 아주 새로운 걸 창조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걸 블루오션 전략. 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영 이해에서는 경영자의 역할 3가지, 경영 구성 요소 4가지, 그 중에서 특히, 전략에 대한 이해. 전략에 대한 이해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 최근에 또 블루오션이 나왔다. 이 정도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이해. 체제 이해는, 조직 구조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은, 좀 작은 조직은 부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서가, 구매,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조를 해요. 제조팀, 제조 생산. 그럼 제조 생산되면 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팀. 뭐 이런 거. 이건 뭡니까? 동일한 기능을요,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놨어요. 동일한 기능의 하나의 팀으로. 이걸 갖다가 기능식 조직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기능식 조직. 유사한 기능으로 조직을 만들어 놨다. 기능식 조직이라고. 이제 조직이 이렇게 하다가 이 회사가 A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막 A라는 제품이 이제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이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해가지고 C라는 제품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C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팀, 생산 제조팀, 영업팀 이렇게 했다는 그죠? 이런 게 기능식 조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제품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회사 전체가 있고요. CEO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크게 사업부를요. A 사업부, B 사업부 이렇게 막 나눠요. 그럼 삼성전자 같으면 이동통신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뭐 LCD 사업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사업부 안에 다시 이런 부서가 막 들어가는 거죠. 구매팀, 생산팀, 영업팀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조직의 1차 분화가 이런 걸 갖다가 사업부 조직이라고, 사업부 조직. 되게 이제 조직이 좀 작을 때,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는 기능식 조직을 하다가 제품이 많아지고 사업이 다각화되면요, 사업부 조직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기능식 조직과 사업부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고요. 자, 요 체제 이해 안에서, 조직 문화라는 것도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컬처죠, 컬처.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핵심적인 몇 가지 예는 7S 모델이에요, 7S 모델. 맥켄지 컨설팅에서 만든 건 7S 모델. 그러니까 7가지 S로 조직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있죠, S. 첫 번째 S는 뭡니까? S는,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 이 전략이죠, 전략. 여기 전략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조직 구조, 스트럭처. 조직 구조. 세 번째는, 리더십 스타일. 리더가 또 조직에 영향을 많이 주고, 리더십 스타일. 여기 리더십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스킬, 구성원들의 기술. 스킬. 네 번째는 시스템은 뭡니까? 구조 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말해요. 제도. 뭐 인사 시스템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태프는, 조직 구성원, 스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공유 가치. 이게 쉐어드 밸류, 이렇게, 쉐어드 밸류. 그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요 7개의 S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7개의 S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제 이해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업무에는 부서 간의 업무 구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기획팀,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팀 또는 기획부서 또는 총무팀, 총무부 또는 총무팀, 그 다음에 인사팀 또는 인사부, 그 다음에 영업팀, 그죠? 영업팀.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생산팀, 그죠? 생산팀.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기획팀 업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팀의 업무냐 이렇게 나와요. 기획팀은 주로 뭘 합니까? 총괄 기획하는 거죠. 그죠? 경영 전략 수립, 경영 목표, 예산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총무팀은 뭡니까? 각종 비품, 부동산, 차량, 건물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게 총무팀이죠. 그죠? 소모품 이런 거 다. 인사팀은 뭡니까? 사람 채용, 평가, 급여, 승진 이런 게 인사팀이고요. 영업팀은 뭡니까? 판매, 고객 관리 이거 하는 영업팀이잖아요. 생산은 뭡니까? 제조, 생산, 조립 이런 걸 생산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팀별로 업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업무 이해, 부서 이해 아시겠죠? 요게 이제 세 번째 조직 이해에 대한 다시 말해 이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경영 전략, 비전, 목표 이런 다 나오잖아요. 여기 조직 문화에 들어가면요. 핵심 가치, 이게 조직 문화입니다. 핵심 가치. 또 부서가, 조직도가 나와요. 조직도. 그리고 각 조직도마다 역할이 다 나와야 아시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감각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충분히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할 때도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악수할 때도. 그래서 주로 이제 서양 기업들은 악수할 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끝을 보면서 이야기한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 가는데 중국 갈 때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꽃 있죠. 꽃을 선물 잘 안 한대요. 그 사람들 연구한 걸 좋아하니까. 그죠? 특히 이제 우리 꽃꽂이 이런 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화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문할 때 꽃을 사가잖아요. 그죠? 꺾어진 꽃을. 그죠? 그런 것도 중국 같은 데서는 예의가 아닌 거죠. 또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포옹을 하는 게 또 인사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약속 시간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죠. 늦으면 막 무리한 거죠. 반면에 동부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시간을 잘 안 지킨대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조직 이해인데 더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이론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더 핵심적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에 관한 거, 조직 구조에 관한 거, 업무에 관한 걸 다 파악하고요. 여러분들 필기 시험도 응하시고 면접에도 응해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